안녕하세요. 빌딩 진영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웅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건물을 임대를 할 때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잖아요. 임차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대표님은 건물을 이렇게 디벨롭하고 이렇게 매각해서 시색 차익을 추구하시는 편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임차인을 잘 고르는 게 중요한가요? 엄청 제일 중요하죠. 중요하죠. 직결이죠. 이거를 올 현금 주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이자를 내는 사람들도 있고, 중요한 거는 이 상업용 부동산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는 월세, 임대료, 이 수익률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임차인은 안 된다. 이런 네. 기준이 있으실까요? 가끔 이제 불법 업종들이 있습니다. 내부에서 도박을 한다든지 촬영을 한다든지 약간 이런 업종들이 있어요. 계약할 때는 멀쩡한 사람들이 네. 와. 바지 사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분이 계약을 하고 실세는 그 뒤에 있어. 근데 약간 그분들이 어깨 너무 아저씨들 막, 무섭게 생겨서 맞아. 그러면은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계약을 안 한 경우도 몇 번 있어가지고 실제 대표가 진짜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좀 대화를 나눠보고 그 좀 영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옛날에 그 영화 타짜2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강남의 하우스 옛날에 진짜 있었어요. 한 15년 전까지만 했어도 진짜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우리 용어로, 부동산 하는 사람들 용어로 하우스라 그랬어요. 그거를 이 부동산들이 대놓고 하우스 가능한 곳인가요? 이렇게 막 물어보고 했던 적도 있고, 이거를 동의하고 또 해주시는 임대인들도 있었어요. 왜냐면 왜냐면은 거기- 불법이니까 임대료가 비싸거든. 많이 내니까. 더 많이 내니까. 일반 내는 것보다 한 2배씩 더 내니까 그렇게 해주셨던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불법을 하는 업종들은 일단 안 됩니다. 내 건물의 이미지가 망가지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얼마의 돈이 됐던 간에, 얼마의 임대료가 됐던 간에 괜찮은 업종들 있잖아요. 업종들과 그리고 낼 수 있는 재무제표,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불량 임차인을 맞아보신 적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대처는 어떻게 하셨었는지. 방법이 없어요. 한번 들어오면 어쩔 수 없는데 들어오면 꼭 어쩔 수 그분들이 또 밀려요, 월세를. 그죠? 꼭 그분들이 월세를 밀려서 결국 버티다가 이제 도망가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임대료를 안 낼 경우에 찾아갑니다. 우선 몇 번 찾아가서 내라고 한다. 그때 이제 나간다고 하시거나 그렇게 정리가 되죠. 임차인이 만약에 동의 없이 인테리어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임대인은 그 공간을 임차인한테 임대를 준 거니까 그 안에서 이걸 노란색으로 꾸미든 하늘색으로 꾸미든 초록색으로 꾸미든 돌을 갖다 붙이든 페인트를 바르든 그건 임차인 자유입니다. 단 저희가 계약서 쓸 때 원상복구를 특약으로 넣죠. 그래서 계약할 때와 똑같이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 어떤 인테리어 하셔도 퇴실할 임대인은 동의하지만 퇴실할 때는 원상태대로 원상 회복을 해주는 그런 특약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거 건물을 이렇게 임대할 때보다 빌딩을 임대할 때 우량 임차인을 구하기가 더 쉬울까요? 죽어도 우량 임차인 구할 수 있고요. 충분히 상업용, 이 업무용도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상가를 갖다 내가 임대를 놓을 거야. 근데 자리가 좋아. 그럼 막 너도 나도 들어오고 싶겠죠. 그리고 집을 이제 주거용을 놔. 근데 내가 고급스럽게 잘 해놨어. 아무리 비싸도 그걸 소화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 가능합니다. 업무용도 마찬가지고요. 우량 임차인을 구하는 대표님만의 꿀팁이 있으실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 꿀팁이라고 하면 여러 번 저희가 말씀드렸을 텐데 내부 환경을 좋게 만들어 놓죠. 비싼 돈을 지불하더라도 임차인이 만족하면서 이만큼 지불해도 난 여기를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어, 이렇게 느끼실 정도로 신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이 보여줘야 돼요. 나와 맞는 사람이 또 임차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좀 보여주고 거기에서 좀 맞는 임차인들, 임차 영수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도 한 번씩 검토하시고 우량 임차인에게 임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저희는 잘 짓고 들어오고 싶게 만든다. 그리고 두 번째, 많이 보러 오게끔 홍보를 잘한다. 그게 저희의 노하우입니다. 많이 보여준다는 게 많은 홍보를 말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홍보를 하는 건데요. 온라인상으로 뭐 고객들, 임차인들이 보는 데도 있지만 강남 서초구 같은 경우는 이 공동중개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강남에만 한 3,000개 중개업소가 또 등록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략 한 2만 명 돼요. 이분들이 다 보고 하실 수 있게 저희가 홍보를 잘하고, 마케팅이죠, 이것도. 마케팅, 네. 네, 저희가 그런 마케팅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동종업계에 계신 분들이 저기는 정말 괜찮은 건물이야, 가서 꼭 해도 될 것 같아, 뭐 이런 마음으로들 많이 보여주러 오시죠. 대표님이 만나본 중에 최악의 임차인의 사례가 있었다면? 제가 예전에 주거용 부동산을 이제 했을 때였어요. 근데 거기가 퇴실을 해야 되는데 보증금까지 다 까먹고 퇴실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집이 그냥 단순하게 공간만 있는 데가 아니고 안에 옵션 기구까지 다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뭐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붙박이장, 침대, 화장대, 뭐 완전 다 있는 풀옵션 집이었거든요. 근데 그 집이 이제 월세를 진짜 끝까지 안 내다가 야반 도주를 했어요. 오히려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이제 경찰분 입회하에 강제 개방을 해갖고 따고 들어갔어요. 왜 아무리 두드려도 연락을 해도 연락을 안 받으니까. 절대 주인이 열 수 없거든요. 열 수 없어요. 그래서 네. 경찰분 입회하에 이제 열었는데 웬걸 난리가 난 거예요. 집이 개를 키웠는지 개똥이랑 막 쓰레기며, 심지어 냉장고도 열어놓고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에, 뉴스에 나올 일 아닌가요? 네, 뉴스에 나올 일이죠. 원룸이나 이런 주거용 그 빌라 임대하시는 분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야반 도주하고 막 그런 집들 가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우리가 깜짝 놀래가지고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에는 못 찾았어요. 그거를 이제 치워내는 그 과정이, 그 청소업체가 와갖고 놀래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저는 한번 납니다.
압니다. 근데 참고로 그분 여자분이었어요. 젊은 여자분. 20대 초중반의 젊은 여자분. 와, 저 진짜 기절했습니다. 그때 정말 이쁘게 생기셨거든요. 그분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 이제 상가 사무실 할 때는 사실 최악의 임차인은 임대료를 밀리는 임차인입니다. 아, 진짜 최악이에요. 진짜. 3개월까지 막 어떻게 버티다가 막 다시 한 달 주고 막 다시 또 버티다가 한 달치도 아니고 조금 줘. 월세가 막 300이라면 한 100만 원 주고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밀리는 임차인이 최악의 임차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그런 거를 임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가 안 좋고 그러면은 이제 좀 그렇게 하는 마음도 이해는 되지만, 임대인도 어쨌든 그 월세를 받아서 이자를 내고 건물을 관리를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사가 안 돼가지고 진짜 밀리는 분들은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근데 악의적으로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본인들 쓸 거는 다 쓰시면서 월세 낼 때는 꼭 아까워서 조금 묻히시고 이런 경우 있었어요. 그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돈 빌려놓고서 갚을 돈이 생겼는데 주기는 아깝고 요만큼만 주고 내가 이건 다음 달에 줄게 뭐 이런 건가요? 몇 번의 문자를 보내서 겨우 받고 이제 그런 임차인들이 생각납니다. 근데 상가는 진짜 그렇게 해도 막 배짱으로 나와요. 장사가 안 되는데 어떡하라고 그러는데, 사무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월세 밀리면 찾아가요. 찾아가면 창피해서 줍니다. 보통 그래요. 왜냐면 직원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우리도 지금 여기 밀렸다 생각해봐. 건물주가 오셔가지고 야, 뭐 월세 안 내놔 막 큰 소리 쳐봐봐. 저기 막 눕고 막 그래봐. 우리 창피해서 창피하죠. 줘야지 그냥 바로. 사무실이 좋은 게 그래서 좋기는 합니다. 정말 저희가 잔금할 때 보면은 상가는 정말 장사가 안 된다고 몇 개월 밀리는 분들이 많은데, 사무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미납이 없었다는 거. 근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최악의 임차인, 안 좋은 임차인들만 얘기 나눠봤는데요. 그 반면에 좋은 임차인들도 있습니다. 그 임차인을 만나는 거는 분명입니다. 평소에 잘하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걸 잘 대처를 하는 거죠. 월세 밀렸을 때 뭐 재소정 혼외 조사를 미리 작성을 해서 3개월 밀렸을 때는 빠르게 좀 명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그리고 이건 모르는 거예요. 진짜 이게 들어왔는데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진짜 안 될 수도 있고,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즘 경기가 진짜 안 좋잖아요. 코로나 때 저금리로 이렇게 대출받아서 진짜 저리로 이자 내다가 요즘 들어가지고 지금 원금이랑 같이 갚아야 되는데 금리도 올라가지고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요즘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사실 그거 보면서 저희도 너무 가슴이 아프고 속상한데 못하겠습니까? 또 이겨내야죠. 그리고 또 사무실을 쓰시는 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회사들이 경기들이 많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힘든 일들이 있지만 또 그게 또 기회가 될 수 있고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고, 이겨내신다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빨리 경기가 좀 좋아져야 되는데요. 근데 이게 경기가 좋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건 맞아요. 네. 거기서 계속 살아남아야 돼요. 코로나 때는 저금리긴 했지만 진짜 세상이 다 망할 것처럼, 왜냐면 우리 아무도 출근 못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막 재택근무하고. 그분들이 코로나 때 장사가 어려워서, 지금은 이제 손님들도 많아졌는데 또 이 원가 금리. 자체가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면서 힘들다고 하셔서 좀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때마다 안 될 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고 안 되는 기업이 있다면 또 잘 되는 기업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미래를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힘드신 분들 많은데 어쨌든 저희는 대한민국 모든 사업체분들이 잘 되시길 기원하는 마음입니다.